이게 무슨 짓이야?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배상하겠습니다. 배상이요?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배상하시게? 이거 수리하는데 몇 달치 장사해야 할 것 같은데? 제발 진정하시고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 노인네 합의금 뜯어내려고 일부러 그랬네. 이거 안 되겠구만. 잠깐만요, 박 과장님. 그만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에 사는 72살 박성길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속초에서 평생을 살아온 72살 박성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이 나이에 처음이네요. 우연히 벌어진 한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속초의 작은 어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이어온 어부의 길을 걸어왔죠. 우리 마을에서는 누구나 저를 정직한 성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파는 생선은 항상 신선하다는 걸 다들 알거든요. 썩은 생선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제 고집 때문에 생긴 별명입니다. 내 나이 72, 강원도 속초의 이 작은 어촌에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새벽 물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한 번도 변함없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우며 이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일어나 작은 어선을 점검하는 게 나의 일과입니다. 녹슨 스크류도 매일 기름칠하고 그물도 꼼꼼히 살피죠. 우리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이 배는 내겐 또 하나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들 민수가 어렸을 땐 이 배 위에서 잠들기도 했었죠. 바다에 나가면 혼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계절마다 잡히는 생선이 다르지만 지금은 꽁치와 갈치가 제철입니다. 비린내 나는 손으로 그물을 걷어 올리고 고기를 골라내는 일이 고되지만 매번 그물을 들어 올릴 때마다 설렙니다. 5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해왔지만 바다는 늘 새로운 선물을 안겨주니까요. 잡은 생선은 얼음을 채운 스티로폼 상자에 정성스레 담아 자전거에 싣고 시장으로 나갑니다. 녹슨 자전거지만 내겐 이것이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시장 골목길을 누비며 단골 손님들을 만나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시장 사람들은 저를 보면 성길 어르신, 오늘도 새벽부터 수고가 많으시네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내가 떠난 뒤 혼자 키운 민수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아버지, 그만 쉬세요라고 하지만 내게는 이 바다가 곧 삶입니다. 주름진 내 손등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지만 이 주름 하나하나가 민수를 키워낸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 앞바구니에는 갓 잡은 꽁치가 가득했고 등 뒤의 상자에는 밤새 잡은 갈치를 채워 넣었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시계는 6시를 막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새벽에 잡은 꽁치와 갈치를 가득 실은 자전거는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페달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면 늘 한숨이 나왔죠.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온 신경을 길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마트 앞 교차로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왼쪽에서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바람에 깜짝 놀라 핸들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전거가 살짝 기우뚱했고 옆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기울어졌죠.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생선 상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찰칵, 끼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자전거 페달이 옆에 주차된 차량을 스쳤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의 조수석 문이 페달에 긁힌 거였죠. 그것도 아주 깊게 말입니다. 차 표면이 눈앞에서 긁히는 걸 보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고가의 차량인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50년을 장사하며 번 돈을 모두 합쳐도 이 차 한 대 값이 되지 않을 것 같았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자전거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마트 안에서 한 젊은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차 주인인 듯 했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만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차 앞으로 다가가더니 긁힌 자국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앞으로 성큼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마치 심장을 내리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50년 넘게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건만 그 순간만큼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제가 저지른 실수니까요.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차 주인이 제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단호한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습니다. 박 과장님, 잠시만요. 마트 입구에서 한 중년 여성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죠. 차 주인은 순간 멱살을 잡으려던 손을 내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분이 바로 이 마트의 송미란 사장이었습니다. 송 사장은 차분한 발걸음으로 다가와 먼저 긁힌 자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고개를 돌려 물었죠.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꼭 책임지고 배상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 사장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차 주인을 데리고 잠시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 돌아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처리할 문제니까요. 제가 아무리 사정해도 송 사장은 제 배상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매일 아침 잡아오는 생선 이야기, 50년 동안 이어온 장사 이야기를 물으셨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속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송 사장의 따뜻한 미소와 이해심 어린 태도는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죠. 마지막으로 송 사장은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저희 마트 앞을 지나다니실 텐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아침 저는 큰 사고를 겪었지만 동시에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 사건은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민수가 서울에서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벌써 점심때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출근 시간이라 오지 못했을 텐데 마침 그날이 민수의 휴일이었나 봅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송 사장님을 만나자마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이 있다면서 수리 비용을 자신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송 사장은 민수의 이력서를 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송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사고 처리를 넘어서 민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던 민수에게 이곳 속초의 대형마트는 큰 기회였습니다. 더구나 송 사장님처럼 좋은 분을 만난 것은 우리 가족에게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오랜만에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속초로 내려오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앞으로는 제 곁에서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멀리서 걱정만 하다가 이제야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며 민수의 눈가에는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늦은 밤 마당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불행한 사고가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50년 넘게 이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왔지만 이날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그날 밤, 우리 부자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수가 마트에서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시장에 나갈 때면 민수도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늘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준비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마트의 신선식품 담당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곁에서 생선을 보고 자란 덕분인지 민수는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그의 섬세한 관리 덕분에 마트의 생선 코너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송 사장은 민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민수는 식품팀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제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때로는 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되었지만 민수의 눈빛에서는 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트의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어민들과 직거래 장터를 열고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인맥이 민수의 새로운 도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역 어민들의 신선한 해산물이 마트에 진열되기 시작했고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함께하는 특별 장터도 열렸습니다. 제가 평생 꿈꾸어왔던 상생의 모습이 민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며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마트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 사장은 민수를 지역상생사업부의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맡겼습니다. 때로는 피곤에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서는 늘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시장으로 향하는 제 모습을 보며 민수는 이제 걱정 대신 자부심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준 그날의 사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달 민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였습니다. 속초의 작은 어촌마을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전통적인 어촌의 모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시작은 우리 마을의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커다란 창고를 개조해 수산물 직매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우리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을 팔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낡은 창고가 깔끔한 직매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어업 기술을 배우면서도 현대적인 마케팅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강사로 참여해 50년간의 어부 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젊은이들과 나누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을의 골목길도 변화했습니다. 어두컴컴하던 골목길이 밝아졌고 담벼락에는 우리 마을의 역사를 담은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골목마다 물고기를 모티브로 한 등불이 설치되어 밤에도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우리 마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던 분들도 하나둘씩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은 제게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송 사장은 이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기업의 사회 공헌을 넘어 진정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 실수로 자전거를 긁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며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민수와 함께 새벽 바다에 나갔습니다. 어릴 적 이후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한 고기잡이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두운 바닷가에서
민수는 제가 하는 모든 동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법부터 조류를 읽는 방법까지 평생 터득한 바다의 지혜를 아들에게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물안개 속에서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는 요즘 퇴근 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틈틈이 저와 함께 시장을 돕고 어촌계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민수가 이제는 어촌계 어르신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다. 한 달 전 민수는 작은 노트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들려주던 바다 이야기, 고기잡이, 비법들을 꼼꼼히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닌 앞으로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전수할 소중한 자료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의 역할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무거운 생선 상자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민수가 마련해준 작은 전동차로 시장을 오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새벽 바다는 제가 지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책임이자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민수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봅니다. 예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긴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없었다면 우리 부자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불행해 보이는 순간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지난 겨울 송 사장이 우리 집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1년 반 전 그 사고가 있던 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다며 오히려 제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50년간 한결같이 정직하게 살아온 제 모습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트의 경영 방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변화는 다른 지역에도 모범 사례가 되어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풍족하지 않더라도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촌계 모임에서도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어부들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어업 방식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열정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모습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송 사장은 우리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제 자전거 사고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기만 합니다. 마을의 골목길을 걸을 때면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제 생애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사고가 이토록 아름다운 변화의 씨앗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강릉에서 온 어촌계 분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변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설명했고 저는 50년 어부 생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의 눈빛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동해안의 다른 어촌 마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처럼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이웃 마을을 찾아다니며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던 경험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송 사장의 마트 본사에서도 우리 마을의 사례를 전국 지점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것,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을이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젊은이들의 반응입니다.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 방송국에서 우리 마을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취재진은 특히 우리 마을 사람들의 밝은 표정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을 줬던 시대에서 이제는 마음의 풍요를 찾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마을 앞 바닷가를 거닐며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날의 작은 사고가 이토록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바다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젊은 어부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바다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물 던지는 법을, 때로는 날씨 읽는 법을 알려줍니다. 저의 50년 세월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면 제 인생이 더없이 값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수는 이제 마트의 지역상생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지점을 돌아다니며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훌륭하게 성장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일으킨 사고가 아니었다면 민수는 여전히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송 사장은 최근 저를 본사로 초청했습니다. 전국의 임원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 마을의 변화가 더 많은 곳에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수락했습니다. 서툰 말솜씨였지만 진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시장의 손님도 늘어났고 젊은이들의 발걸음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것도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용기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날의 사고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민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 마을이 이토록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자 더 큰 희망을 향한 여정의 중간일 뿐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도 우리가 느낀 것과 같은 따뜻한 희망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다음은 송현숙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0살이 된 송현숙입니다.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것이 참 쑥스럽지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40년 전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들꽃 한 다발로 꽃꽂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취미였죠. 살림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작은 낙이었습니다. 꽃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꽃을 보면 행복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꽃에 쓰는 작은 용돈마저 아깝다고 했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저금해서 꽃을 사왔습니다. 시장 끝자리에서 시든 꽃을 싸게 사서 살려내는 재미도 있었죠. 절대 비싼 꽃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으로 꽃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15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5살이던 손자 지호를 혼자 키우게 되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호를 위해 또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도 꽃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호와 함께 집 앞 작은 화단을 가꾸며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3년 전부터는 동네 작은 카페 한 켠에서 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안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도와주다가 손님들이 하나둘 제 꽃꽂이를 사가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꽃집 겸 카페가 된 거죠. 제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호는 이제 32이 되어 웨딩 플래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자주 안부를 전합니다. 손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꽃보다 더 예쁜 미소가 제 입가에 번집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봄날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꽃을 다듬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분이 특별한 부탁을 하셨죠.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그런 날이 될 줄은요. 그날 아침 카페에는 평소보다 많은 꽃들이 있었습니다. 웨딩 호텔 장식 샘플을 의뢰받았다며 젊은 여성분이 가져오신 고급스러운 꽃들이었죠. 호텔 VIP 고객의 웨딩쇼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제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입 꽃들은 제가 평소 다루던 꽃들과는 달랐습니다.
파스텔톤의 작약과 호접란 가드니아까지 한 송이에 몇만 원씩 하는 꽃들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이 참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카페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유리창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선반을 건드렸고 꽃병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고급 꽃들과 깨진 수입 화병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웨딩팀이 도착했습니다. 팀장이라는 분의 안색이 순식간에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 꽃들이 전부 특별 주문한 수입품이며 가치가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한 달 카페 수입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죠. 웨딩팀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팀장의 분노를 감당했습니다. 그중 한 직원이 이번 행사가 호텔 역사상 최고 금액의 웨딩이며 VIP 고객이 특별히 지정한 꽃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호텔 유니폼을 입은 그분은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시선은 망가진 꽃들이 아닌 제가 평소 카페에 장식해 두었던 꽃꽂이 작품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유진 총지배인은 한참 동안 제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카페 구석구석에 놓인 작은 꽃병들, 창가의 수경 작품들, 테이블마다 장식된 들꽃 부케까지. 그리고는 웨딩팀 직원들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한 손짓으로 잠재웠습니다. 총지배인은 제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40년간 꽃과 함께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죠. 망가진 고급 꽃들 대신 제가 시장에서 사온 들꽃으로 만든 작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절기마다 달라지는 꽃의 종류와 그에 맞춘 장식 방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직원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최근 호텔 웨딩의 가장 큰 고민은 획일화된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따라하느라 오히려 특별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카페의 꽃들을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총지배인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파손된 웨딩 샘플 대신 제가 평소 하던 방식대로 새로운 웨딩 장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계절감을 살리고 신부의 집안 내력과 결혼식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스타일의 웨딩 플라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망설였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큰 기회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취미로만 해오던 꽃꽂이가 이렇게 새로운 길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총지배인의 진심 어린 믿음에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망가진 꽃들 사이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꽃을 향한 제 오랜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지호가 그날 저녁 급하게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웨딩 플래너로 바쁘다며 자주 오지 못하던 아이였는데 할머니가 걱정되었나 봅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호의 얼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카페 한켠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지호는 그 VIP 고객의 웨딩을 자신도 맡아보려 했던 행사였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총지배인이 제안한 새로운 웨딩 플라워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호는 한동안 말없이 카페 곳곳에 놓인 제 작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보아왔던 할머니의 꽃꽂이였지만 이제는 웨딩 플래너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사계절 꽃을 소재로 한 작품들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호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획일화된 웨딩 스타일의 실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감성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 그런 니즈를 채우지 못해 고민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호는 밤새 제 작품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특히 제가 시장에서 사온 들꽃으로 만든 작은 부케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죠. 어릴 적 할머니 따라 시장에 가서 꽃을 고르던 기억,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 이야기를 들려주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지호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꽃꽂이가 새로운 웨딩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이 가진 웨딩 플래너로서의 경험과 할머니의 전통적인 감각이 만나면 분명 특별한 것이 탄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손자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제 꽃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자부심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웨딩홀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십 년간 꽃을 만져왔지만 이렇게 큰 공간을 장식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호가 옆에서 웨딩홀의 구조와 동선을 설명해 주었지만 솔직히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VIP 신부 측 어머님을 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나이와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계절별 웨딩 장식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니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특히 전통 혼례에서 쓰이던 꽃 장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꽃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수입꽃도 썼지만 제가 평생 써온 들꽃과 계절꽃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수국과 작약 사이에 들꽃을 섞어 놓으니 마치 우리네 일상에 피어난 작은 축복 같았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큰 웨딩홀의 동선을 고려하지 못해 꽃장식을 다시 해야 했고 조명 때문에 꽃이 빨리 시들어 급하게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호가 옆에서 조언해 주었고 호텔 스태프들도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한 달의 준비 끝에 드디어 웨딩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꽃장식은 전통 혼례의 의미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갖추었습니다. 하객들은 입구의 들꽃 장식부터 메인홀의 대형 꽃장식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부 어머님이 찾아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꽃과 함께하며 찾아온 아름다움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특별한 순간을 빛내주고 있다는 것을요. 첫 웨딩의 성공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꽃을 다듬던 시간은
호텔 웨딩홀을 오가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말이면 예비 신부들이 카페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고, 평일에는 호텔 웨딩팀과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했습니다. 저의 시그니처가 된 것은 사계절 이야기라는 웨딩 스타일이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벚꽃을, 여름에는 수국과 들꽃을,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단풍을, 겨울에는 동백과 눈꽃을 주제로 한 장식이었죠. 신랑 신부의 인연이 시작된 계절을 메인 테마로 꾸미는 방식이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호는 제 스타일을 한국적 감성 웨딩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고급 수입꽃과 우리 들꽃의 조화, 전통 혼례의 의미와 현대적 세련미의 만남이라고 설명했죠. 웨딩 잡지에서 촬영 요청이 왔을 때는 손자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카페는 이제 웨딩 플라워 쇼룸으로 변신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쇼윈도우의 꽃장식을 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예비 부부들이 찾아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웨딩 상담을 하는 공간이 되었죠. 어느 날은 한 젊은 여성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가 꽃꽂이를 좋아하셨는데 제 작품을 보고 할머니가 생각났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의 결혼식 장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분의 할머니의 사랑까지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호텔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정성을 다해 작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가끔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꽃을 만지는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요. 70의 나이에 찾아온 이 특별한 기회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지호와 함께 첫 웨딩쇼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꽃을 맡고 지호가 전체 연출을 담당했죠.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해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지호가 제 일을 돕겠다며 꽃 다발을 들고 따라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간 후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지호는 늘 착한 아이였지만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웨딩 플래너가 되어 다른 가족들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웨딩쇼 준비 중에 지호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웨딩 플래너가 된 것도 제가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지호가 찾아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꽃도 고르고 다음 주 예식들을 위한 회의도 합니다. 때로는 말없이 꽃을 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지호는 요즘 제 작업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꽃을 고르는 법부터 장식하는 방법까지 제가 평생 익혀온 모든 것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고 있죠. 나중에 이 기록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어제는 지호가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멀었다며 웃었지만 그때가 되면 제가 꼭 장식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봄날의 꽃처럼
따뜻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꽃장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겠지요. 카페 한켠에 작은 교실이 생겼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모여 꽃꽂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3분이 찾아오셨는데 이제는 15분으로 늘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황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다 퇴직하신 분인데 이제는 꽃과 함께하는 시간이 인생의 낙이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손녀의 졸업식 꽃다발을 직접 만드셨다며 자랑하셨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올해 7순인데도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늘 꽃을 더 사가셔서 동네 경로당을 장식하신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꽃을 보며 기뻐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수업은 단순한 꽃꽂이 강습이 아닙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추억을 꽃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돌아가신 배우자를 그리며 국화를 꽂고 또 누군가는 손주의 첫 돌을 축하하며 장미를 엮습니다. 지호는 이 수업을 실버 플라워 테라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꽃을 만지며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치유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요즘은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와서 다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강생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우리들의 꽃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카페 전체를 어르신들의 작품으로 채웠죠. 전시회를 보러 오신 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노년의 모습이 감동적이라고요. 우리 수업에는 한 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만든 작품의 절반은 꼭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어르신들은 각자의 꽃바구니를 들고 귀가하시는데 그 발걸음이 마치 꽃보다 더 환하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제 이야기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웨딩 플라워 디자이너가 된 할머니의 이야기라고 해서 찾아오신 PD님은 제 삶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꽃을 고르는 모습부터 웨딩홀에서 장식하는 모습,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수업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수강생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방송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의 한 할머니는 40년간 해온 떡집을 접으려다가 제 이야기를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주의 한 할머니는 평생 취미로 해온 자수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요. 지호는 이제 다른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플라워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칠 순 없지만 우리 수강생 어르신들이 강사가 되어 다른 분들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꽃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웨딩홀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신랑 신부의 조부모님들도 웨딩 준비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와 경험이 결혼식을 더욱 뜻깊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노인 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달라는 것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는데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노년의 삶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꽃을 다듬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이어서 언제 어디서 새롭게 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요. 제 작은 용기가 다른 분들의 가슴에도 작은 꽃씨가 되어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도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꽃꽂이 수업을 함께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꽃을 고르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에 비친 아침 꽃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제 자서전 꽃보다 할매가 출간되었습니다. 지호가 1년 동안 틈틈이 제 이야기를 기록해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40년간의 꽃 이야기, 손자와의 추억, 그리고 이른에 찾아온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책의 수익금은 어르신들의 꽃꽂이 교육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는 이제 할매의 꽃이야기라는 이름의 웨딩 부티크로 변신했습니다. 1층은 여전히 따뜻한 차와 함께 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2층은 웨딩 상담실과 꽃꽂이 교실로 꾸몄습니다. 주말이면 젊은 부부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져 웨딩 플라워를 배우는 공간이 됩니다. 지호는 얼마 전 자신의 웨딩 플래너 사무실을 카페 옆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이제는 점심시간마다 저와 도시락을 나눕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가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꽃이 필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설렘을 잃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설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했다고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창가에 놓인 꽃을 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변화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손자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 작은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음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때론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니까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에도 오늘도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길 소망합니다.